자, 진정한 보수 우익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종북 좌파 척결 또 중국 탈북자 강제 압송에 반대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선진화 시민행동 상임대표인 서경석 목사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어제 박근혜 후보가 평화의 환상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하는 진정한 평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이 평화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 지난 노무현 정권은 아주 평화를 추구한 정권이고 지금 이명박 정권은 평화를 추구하지 않고 전쟁이나 대결을 추구했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게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절대로 굴종에서 올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전쟁을 추구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는 한편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추구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말한 거거든요. 근데 북한 인권 문제를 말하는 순간 그대로 평화가 깨져버렸습니다.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 그동안 노무현 정부가 추구한 평화가 사실은 사이비 평화, 거짓 평화였다는 겁니다. 인권 문제를 말하는 순간 그대로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 평화가 진짜 실현되었느냐. 김대중 정부가 햇볕 정책을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실제로 제1, 제2 연평해전이 김대중 정부 때 있었습니다. 또 노무현 정부 때는 핵실험, 미사일 실험 이 전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평화는 그게 굴종에서 오는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단호하게 안보로서 평화를 지키고 그런 태도를 취할 때 오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한반도가 통일을 실현해서 이 근본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때 그때 평화가 오는 거지 완전히 물과 기름처럼 완전히 다른 체제가 서로 공존하고 있을 때는 우리는 끊임없이 이게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이 굴종적인 대북관을 갖게 되면은요, 북한이 남한을 아주 우습게 보고 조금이라도 자기 비에 맞지 않으면은 또 한 방씩 때리고 한 방씩 때리고 그렇게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서 목사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뭐 대선 후보들이 여러 가지 대북 정책도 하고 난 앞으로 대북 관계를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겠다라고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북한과의 뭔가를 주고 평화를 얻는 이런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우리 측에 대해서 무력 도발을 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개념 자체가 성립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같은데요. 저는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고 북한은 못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 협력을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북한 동포들이 굶어 죽을 때 우리는 무조건 지원하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경제 협력을 할 때 그것이 어떤 방식의 경제 협력이냐입니다. 만약에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현재의 북한의 수령 독재 체제를 그냥 그대로 영속화시키고 안정화,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저는 우리가 당근과 채찍 정책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우리가 엄청나게 도와주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은 최소한의 지원만 하고 그런 방식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당근과 채찍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정부들의 그 대북 관계를 봤었을 때 우리가 당근은 갖고 있지만 글로벌 워낙 대북 문제라든가 동아시아 문제가 뭐 전 세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채찍은 못 갖고 있다는 것이 계속 입증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채찍 그러나 우리가 대북 정책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는
무조건 퍼주기 비맞추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퍼주기 비맞추기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의 채찍이죠. 그랬기 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북한이 굉장히 변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배급제를 폐기하고 예. 장마당을 활성화시키고 또 지금 농업개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퍼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북한은 자기네가 어떻게 해서든 살기 위해서도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북한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하자라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대선 후보들이 각자 대북 정책 공약을 발표하는데 서 목사께서 보시기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후보는 어느 분이십니까? 실명을 공개하셔도 괜찮습니다. 글쎄 뭐 제가 지금 네. 우파 논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게 그러면은- 유추를 해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박근혜 후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박근혜 후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파 논객으로 불린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보수 논객으로 유명하신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수다. 예.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지금도 제가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네. 저 자신을 내가 우파 농객이라고 그러지 보수 농객이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여태까지 평생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왔고 억울한 사람들의 편에 섰었습니다. 제가 조선족교회 담임 목사지만 제가 동포들을 위해서 6번이나 무기한 단식을 하면서 동포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일을 했습니다. 네. 제가 왜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하느냐? 그 이유는 제가 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보라면 마땅히 압제자 김정일, 김정은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고통당하는 주민의 편에 서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 세력이 저는 그 압제자인 김정은 편에 서는 거는 그 민주화운동의 소신을 저버린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보수로 찍혔느냐 하면은 메가더 동상 철거 시도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메가더 동상 철거 시도 사건에서 한 수천 명의 시민들이 죽창을 들고 메가더 동상을 철거하겠다고 나오는 걸 보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니 도대체 메가더 동상 철거하겠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김일성에 의해서 한반도가 마땅히 통일됐어야 되는데 이 인천 상륙 작전 때문에 통일이 안 됐다. 이게 너무 원통하다. 그런 세력이거든요. 그건 아주 그냥 빼도 박도 못하는 김정일 추종 세력입니다. 제가 그 세력이 어떤 사람들인지 조사를 했죠. 그랬더니 전교조, 전농, 한총련, 범민련, 그러니까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통일연대, 민중연대. 그래가지고 주사파들 말씀하시는 인구가 한 30-40만 명이나 되는 우리나라 최대의 조직화된 세력이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고 내가 비록 과거에 좌파였고 민주화운동도 했고 경제정의운동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나 같은 사람이 이거 아주 결연하게 이거 야단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결심을 하고 그 다음부터 내가 이 친북 좌파 척결이 시대 정신이다. 그리고 맞서기를 시작해. 그랬더니 저보고 보수다, 뭐 변절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종북 좌파 세력과 맞섰다는 이유로 제가 보수가 된다면. 보수는 좋은 거다. 나는 이제부터 자랑스러운 보수가 되겠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서 목사께서 보시는 대선 후보들의 평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박근혜 후보는 좀 건너뛰고 문재인 후보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날선 비판을 하셨던데 문재인 후보가 지금 NLL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말을 안 믿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 문재인 후보는 NLL 지킨다라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NLL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서해 그 평화 구역을 갖다가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서해 평화 교류 구역
평화협력지대죠. 소위 평화협력지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NLL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14 공동선언 내기 전에 북의 김정일하고 대화한 대화록을 정문원 의원이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에서 아주 너무나도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밝혀지진 않았으니까요. 근데 그건 뭐 저는 그 완전히 사실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북한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이미 NLL 포기 약속했다라고 북한이 이미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전 뭐 제가 편지도 쓰셨었죠. 쪽에 편지도 쓰셨죠. 작년에 제가 작년에 편지를 썼었는데 그때는 안철수 씨가 이제 박원순 시장을 이제 지지를 하는 거를 보고 제가 박원순 시장하고 같이 시민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참 제가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무슨 비판을 할 때는 제가 참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나라를 위해서 그 얘기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박원순 시장이 뭐 종북 좌파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이 이 종북 좌파 세력이 막 기세를 올릴 때 사실은 김재하 시인처럼 그 사람들에게 결연하게 맞섰어야 됐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정말 옳은 방향으로 갔을 겁니다. 근데 맞서지 않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어려움을 겪게 됐죠. 나는 안철수 씨가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또 가가지고 김정일 편에 쓰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편에 서야 된다. 그거를 참 간절히 원했는데 안철수는 결국 끝내 그 방향으로 가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민주통합당 쪽하고 후보 단일화를 하기로 약속한 안철수 후보가 지금 보시기에는 북한 친북주의자들과 손을 잡았다라고 보시는 말씀이시죠? 뭐 그렇죠. 저는 뭐 물론 민주통합당이 친북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이 종북 좌파 세력을 비호하는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석기, 김재현을 갖다가 국회에서 추방시키기로 다 서로 여야가 합의해놓고도 그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만약에 문재인 후보 쪽에서 정권을 잡게 되면은 나라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는 북한에 대해서 전혀 비판하지 않습니다. 북한 말을 그대로 따라가고 추종하고 그렇게만 합니다. 북한 인권법도 절대로 제정할 생각이 없고요. 저는 북핵도 폐기할 생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이 북핵을 갖는 건 불가피하다 이렇게 옹호하고 다녔습니다. 그 정책을 계승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북한 국가보안법은 폐기하는 입장이죠. 그런 상태에서 말하자면 종북 좌파 세력이 아주 기승을 부리는 상태에서 남북이 연방제를 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야 이러면은 이게 우리나라 적화되지 않냐? 굉장히 걱정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목사님께서는 이 안철수 후보 측과 문 후보 측이 지금 손을 잡고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 이 상황 야합으로 보시겠네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겠네요. 제가 지금 저 소위 우파 논객이라고 하면서 저 상대방 편에 대해서 제가 뭐 야합이다 아니다 그런 얘기는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 제3의 세력인가 아니면은 민주통합당하고 같은 세력인가 그걸 굉장히 궁금하게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북한 인권법을 지지하고 또 안보도 강조를 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제3의 길이 아닌가 그랬는데 이번에 이렇게 단일화하면서 보니까 다 문재인 후보 입장을 전부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그런 점에서 약간의 기대를 저는 접었습니다. 자,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새로운 대북 관계가 또 형성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들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는 비핵 개방 3천이라는 전략을 선택을 했었어요. 먼저 핵을 포기해라. 그러니까 핵 포기 쪽에 상당한 강조점을 뒀었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어느 부분에 강조점을 둬야 될까요? 핵 포기 쪽에 둬야 될까요? 아니면 그 탈북자 문제 뭐 이런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그거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뭐 구분해서 네. 핵 포기에 더 우선을 두냐, 뭐 북한 인권 문제에 더 우선을 두냐 그렇게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제 사회가요. 북핵을 전부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조차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국제사회가 전부 개혁 개방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는 북한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죠. 자기네도 뭐 인권 문제에 아주 형편없으니까요. 그러나 그 외 전 세계가 북한이 좀 제발 정상적인 국가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새로 정부가 들었으면 북한이 정말 정상적인 국가가 네.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한반도가 통일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일을 실현할 수 있어야 남한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값싼 노동력이 결합을 해가지고 아주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구사하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단번에 진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대선은 아주 구분이 걸려 있는 우리 민족의 장래가 정말 통일과 선진국을 향해서 그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끝없는 분단의 고정화가 돼서 끝없는 갈등의 반복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판가름하는 그런 지금 대선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그 지금 상당히 충정 어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보셨을 때 그 충정 어린 만큼의 대북 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OX로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독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병석 목사님 모시고 대북 정책 그리고 현재 대권 후보들이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